외동으로 키운 딸은 클수록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어릴 때 그저 오냐오냐 키운 게 문제였나 싶더라고요. 유치원 때도 원내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애였는데 초등학교에 간다고 크게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수미가 오늘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묻긴 물었는데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전에는 친구의 긴 머리카락을 단발로 잘라놓는 바람에 학교가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걔한테 넌 단발머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더니 잘라달라고 했어. 그래도 함부로 남의 머리 자르면 어떡해? 걔가 해달라고 했다니까. 문제는 딸의 친구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 집 엄마는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원하는 게 합의금이더라고요. 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합의가 낫겠죠? 우리 딸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싶진 않으세요? 뭐, 우리 딸도 그런 건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합의금으로 퉁치시죠. 우리 딸 말이 맞는 거죠? 따님이 잘라달라고 한 거요. 왜 자꾸 딴지를 걸어요? 합의하기 싫어요? 우리 딸이 말괄량이이긴 해도 그렇게까지 막대먹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합의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우리 딸은 늘 그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할 것 같은 일을 단박에 하는 재주가 있었달까요? 그렇다 보니 자꾸만 단속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친구들 몸에 손대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고. 명심해. 아, 진짜. 차라리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해. 제 단속이 점차 심해지자 딸도 반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후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큰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한 뒤 또 한 번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혹시 수미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나요? 네? 아니요. 아직 아이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 친구랑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요. 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제는 친구랑 싸우기까지 하는 건가 싶어 속이 시끄러운데 마침 딸이 돌아왔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마친 뒤 바로 딸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또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다며? 엄마, 왜 항상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 걔가 진짜 나한테 머리 잘라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걔가 가위를 빌려와서 내가 잘라준 거였어. 근데 그 엄마한테 돈을 왜 준 거야? 결국 날 못 믿었던 거잖아. 어쨌든 자른 건 맞잖아.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딸은 속상하다는 듯 울었고 울면서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따라가서 잡을까도 했지만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중학생인데 이번에 버릇을 안 고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나가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정말 기절할 것처럼 어지럽더라고요. 겨우겨우 병원으로 갔을 때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구급차에 실려올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는데 결국 딸은 엄마도 못 본 채 차가운 병상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제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저 내가 응석바지로 키운 거면서 이제라도 엄하게 키워보겠다고 한 게 딸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싶더라고요. 딸의 유골함을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던 딸의 외침이 귓가를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딸은 제가 35세에 어렵게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힘든 건 싹 다 잊었어요. 딸을 가진 뒤에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몰라요. 어렵게 생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 사직서까지 낼 정도였죠. 그렇게 애지중지 낳은 딸이었다 보니 정말 오냐오냐 키웠어요.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안 해준 게 없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말릴 정도였죠. 여보, 당신 너무 과한 것 같아? 우리 애 나이에 저렇게 비싼 옷이 필요해? 애가 입고 싶다잖아. 우리가 애가 둘이야 셋이야? 딱 하나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래도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당신 아빠 맞아? 뭐? 내가 설마 우리 딸을 안 사랑해서 그러겠어? 내가 보기엔 그래 보여. 당신은 힘들게 애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 나는 시험관 시술부터 우리 딸을 품고 있는 모든 시간이 초조하고 불안했어. 그렇게 겨우 얻은 딸이야. 난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나 딸이 자랄수록 남편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은 때때로 제 앞에서 아나무인처럼 굴곤 했는데 그때마다 소중한 자식이고 뭐고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제 방 청소를 하라고 해도 한 번도 하는 법이 없었어요.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 아무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돼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좀 나서서 애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 언제는 애 기죽일 거면 신경도 쓰지 말라며. 당신 자식이라고. 그 말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망친 교육을 나더러 AS라도 하라는 거야? 당신도 부모잖아. 내가 하도 오냐오냐 키웠더니 내 말은 안 들어. 그래도 당신은 애한테 할 말은 하는 아빠니까 어떻게 좀 해봐. 요즘 학교에서도 계속 사고치고 와서 골치 아파. 그러니까 머리 더 크기 전에 했었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결국 남편도 딸을 위해서 나서기로 했어요. 딸과 둘이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딸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딸은 우리 부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괄량이었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 어쩐 일로 숙제를 다 했다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즘 제 아빠랑 약속했는데 한 달간 숙제를 밀리지 않고 하면 딸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가 만들어준 숙제 도장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딸의 변화가 어찌나 달갑던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딸이 내미는 문제집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 진짜 멋지다. 어디 한번 볼까? 엄마, 여기야. 딸이 숙제 부분이라면서 문제집을 펼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받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마도 엄마의 직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이 모서리를 문질러 보니 2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딸, 이거 종이가 붙은 것 같은데? 어? 딸이 당황한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음 장도 2장이 붙어 있는 것 같아. 떼볼까? 딸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고 저는 딸이 보는 앞에서 풀로 붙인 듯한 종이를 떼어냈어요. 그걸 떼어내는데 어찌나 열이 받던지 딱 봐도 딸내미가 숙제를 덜 해볼 심산으로
문제집 2장을 중간중간 붙여버렸더라고요. 그것도 뒷장이랑 연결되지 않은 장만 골라서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럼 문제집이 불량인 건가? 엄마가 지금 서점에 연락해서 문제집을 바꿔와야 사실대로 말할 거야? 그제야 딸이 입이 나와서는 투덜거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너무해. 예전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사줬잖아. 이렇게 많은 숙제를 해야 사주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아빠한테 시킨 거지. 이제 컸으니까 네가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연습도 해야 하는 거야. 엄마는 계모인 것 같아. 뭐? 그게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어. 엄마, 날 낳아준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전 계모의 손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2팔까지 뻗은 채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도 저더러 보란듯이 그러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그간 모았던 용돈으로 문제집을 다시 사게 했어요. 그때도 어찌나 한숨을 쉬던지 마음이 또 약해질 뻔했다니까요. 딸이 제 곁을 그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더 받아줄 걸 그랬나 후회도 돼요. 하루는 청소하다가 이제는 딸이 없는 방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나 봐요. 해가 진 것도 남편이 퇴근한 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왜 벌써 왔어? 벌써라니? 지금 저녁이야. 설마 낮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창밖을 봤고 하늘이 캄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네. 손에 든 걸레가 다 말랐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나가자. 우리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걸. 그냥 버릇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어릴 때 갈 줄 알았으면 더 버릇 없게 둘걸. 여보, 우리가 애를 가르친 건 잘한 거야. 벌써 중학생이었잖아. 계속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했던 건데. 그래, 그랬던 거잖아. 당신은 후회 안 돼? 그냥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걸 그랬다고? 이제와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겠어?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저 하고 싶은 걸 다 해? 엄마랑 아빠가 돌봐줘야 그것도 하는 거지. 우리 애가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지낼 거라는 남편의 말에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더 키워줘야 하는 앤데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겠냐고. 여보, 우리 애 중학생이고. 당신 미워. 당신은 우리 애 보내고 별로 울지도 않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까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거짓말. 당신은 나만큼 슬프지 않은 게 분명해.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남편도 슬픔을 꾹꾹 눌러 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사실은 나 자신이 가장 미웠던 거면서 남편에게 화풀이했던 거예요. 저는 매일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 딸의 편에서 더 생각해줬더라면, 그날 우리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 사고도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이 온종일 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딸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면서 죄책감이 가중될 걸 알면서도 자꾸만 딸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아직 남은 딸의 채취와 흔적들이 제가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새워 뒤척이다가 오후가 돼서야 잠에서 깬 날이었어요. 늘 적막했던 집안에서 익숙한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딸, 수미야. 분명 내 딸의 목소리였어요.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명 중학생이었던 내 딸의 목소리였어요. 딸의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안에서는 계속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도대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문 잠긴 저 방 안에 내 딸이 울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수미가 방 안에서 울어. 근데 문을 안 열어. 남편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수미 죽었잖아.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방 안에선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딸의 방문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했죠. 휴대폰으로는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아니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딸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켜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딸의 방 안에서 나던 소리는 딸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나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붙든 건 따로 있었죠. 이게 누구지? 딸의 컴퓨터 배경화면에 딸과 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생김새가 우리 딸이랑 참 많이 닮은 겁니다. 그렇게 또 하염없이 딸의 사진을 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아, 여보, 괜찮아?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랬지. 환청이라도 들은 거야? 119라도 먼저 부를까 하다가 일단 왔어. 맞다. 전화 오고 있었지. 대체 무슨 일이야? 수미가 방 안에서 운다니. 밤새워 뒤척이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집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게 수미 방에서 나더라고. 애가 안에서 우는 것 같은데 미치겠더라고. 방문은 안 열리지, 애는 안에서 울지. 순간 내가 또 우리 애를 속상하게 했나 싶어서. 지금은 괜찮은 거야? 지금은 정신 차렸어. 근데 왜 수미 방에 있어? 문고리를 부쉈네? 문이 왜 잠겨 있었을까? 잘못 잠긴 거겠지? 그럼 컴퓨터는 왜 켜져 있었던 거지? 컴퓨터? 마치 누군가 우리의 방에 왔다 가기라도 한 것처럼 문도 잠겨 있고 컴퓨터도 켜져 있고. 우연일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우연이라고? 그게 아니면 뭐겠어? 설마 정말 우리 수미가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솔직히 그래. 그럼 이 사진은 어때? 저는 딸의 컴퓨터 배경화면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보더니 의아하다는 듯 묻더라고요.
우리 수미잖아? 이 사진이 왜... 옆에 있는 친구 말이야. 혹시 당신은 본 적 있어? 있어. 있다고? 응. 전에 퇴근하면서 수미 학원에 들렀었잖아. 아, 수미 데리고 온다고 했던 날? 그때 같이 있었어. 친한 것 같더라고. 저는 의아했어요. 이상하다. 수미 장례식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맞아. 이 친구는 없었어. 그럼 친한 친구는 아닌 거잖아. 수미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했어. 우리 딸이 속은 건가? 에이, 설마. 사정이 있었겠지. 수미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수미가 친한 친구니까 잘해줬을 것 같아서. 딸의 친한 친구라면서 장례식도 안 했다고 생각하니 괜히 더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딸의 친구 얼굴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무래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혹여나 그 친구가 나오나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딸의 컴퓨터 배경화면 속에 있던 그 친구였어요. 어머, 그래, 안녕. 우리 수미 친구 맞지? 네, 맞아요. 날 어떻게 알아봤어? 수미가 가족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랬구나. 만나서 반갑다. 사실은 수미 컴퓨터 배경화면이 너랑 찍은 사진이더라고. 그래서 네가 한번 보고 싶었어. 우리 수미가 아주 좋아한 친구 같아서. 맞아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해요. 수미 소식 듣고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었나 봐요. 눈 떠보니 며칠이 지나 있었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널 장례식에서 못 본 것 같았어. 이제 몸은 괜찮니? 그럼요. 수미에 비하면 저는 당연히 괜찮죠. 우리 잠깐 어디 가서 얘기할까? 혹시 학원 가야 하니? 아니요. 저는 고아원으로 가면 돼요. 시간 있어요. 고아원? 네. 수미가 학원비를 내줘서 같이 학원도 다녔는데 이제는 못 다녀요. 수미가 학원비를 대줬다고? 네. 아줌마는 모르셨어요? 나는 몰랐어. 순간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수미가 이 친구에게 해준 게 있는데 설마 일부러 장례식장에 안 왔겠냐고 했단 말이요. 우리 간식 먹으러 갈까? 저는 일단 수미 친구를 데리고 근처 햄버거 가게로 갔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괜찮으면 고아원 얘기 좀 물어도 될까? 괜찮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 그랬구나. 그냥 태어나고 보니 고아원애였어요. 고생이 많았겠네.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 감사하죠.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을 나와야 해서요. 걱정이 많겠네.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우리 수미랑은 어떻게 지내졌어? 수미가 저를 챙겨줬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인 거 알고 애들이 잘 안 키워주는 분위기였는데 수미가 먼저 손을 내밀어줬어요. 수미가 원래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저를 소개해줬고요.
그럼 그 후로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냈어? 네,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수미 얘기 많이 하면서 잘 지내요. 고맙네. 우리 딸 얘기도 많이 해주고. 다들 그리워해요. 수미가 진짜 의리도 있고 멋진 친구였거든요. 우리 수미가 그랬어? 내 눈에는 늘 사고뭉치였는데. 전에 저 괴롭히던 친구도 혼내줬어요. 순간 담임 선생님에게 받았던 연락이 생각났어요. 혹시 머리채 잡고 싸웠던 게... 네, 맞아요. 그 친구가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수미만 많이 혼났어요.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 번씩 일부러 저를 괴롭히던 애였어요. 제가 지나가면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래놓고는 억울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르라고 하고 막 웃더라고요. 정말 못된 친구들이네. 네, 정말 그랬어요. 수미가 여러 번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쓰레기 상대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그날은 친구들 때문에 제가 정말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도 다 까지고 코피까지 터졌어요. 그걸 수미가 그 친구 머리채를 잡았고요. 그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이도 사고 쳤다고 화만 냈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셨어요. 대체 담임 선생님은 왜 그러신 거지? 저 괴롭히던 친구 엄마가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장이었거든요. 그 학부모 모임이 우리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그 일이 있고 수미가 그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아줌마가 이제야 우리 딸을 이해했네. 수미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알고 학원비도 대줬고요. 우리 수미를 좋게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혹시 앞으로도 종종 볼 수 있을까?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네, 좋아요. 그러면서 수줍게 웃는데 웃는 모습이 우리 딸아이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수미 친구 학원비 대줬어? 어떻게 알았어? 오늘 그 친구 만났거든. 수미 컴퓨터 배경화면에 있던 그 친구. 그래서? 사실 맞아. 수미가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그 친구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데 수학이 좀 부족하다고. 수학만 단과로 듣고 싶어 하는데 고아원에서 살아서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랬구나.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수미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알면 이것저것 캐물을까봐 그랬겠지. 당신이 수미를 영 못 믿어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애가 사고를 좀 치고 다니긴 했지. 우리 딸이지만 정말 말괄량이었잖아. 우리 애 그렇게 된 날 담임이 전화 와서는 우리 애가 친구랑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했거든. 알지? 근데 그게 친구를 도와준 거였더라고. 그 고아원에 산다는 친구를 괴롭히는 여자애가 있었나 봐. 아니, 근데 그 담임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지?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선생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까 싶어 걱정이지. 그럼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내가 학교 측에 항의할게. 그래, 그건 당신이 해줘.
남은 애들을 생각해서. 나는 종종 그 애 좀 더 만나볼까 해. 왜? 만나보니 좋았어? 응. 웃는 모습이 우리 수미랑 똑같더라고. 서로 닮아서 가장 친했나? 혹시 그 친구 장례식에 왔었대? 수미 소식 듣고 쓰러졌었나 봐. 아이고, 저런. 장례식에 못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착하기도 하지. 여보, 우리 그의 학원비 계속 대줄까? 벌써 마음이 그렇게 열렸어? 그냥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도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아주 기특하네. 나야 뭐 당신이 그러자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이지. 우리 딸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겠지? 참 희한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으로 허우적대고만 있었는데 딸의 친구를 만난 후로 그 친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슬픔이 아주 조금은 가라앉는 것도 같더라고요. 며칠 뒤 그 친구를 만나 제 의사를 밝혔어요. 아줌마가 네 학원비를 지원해줘도 될까? 전에 수미가 해줬던 것처럼요? 근데 이왕이면 수학만 듣지 말고 전부 다 들어보는 건 어때? 그럼 엄청 비쌀 텐데요? 이제 수미가 없잖아. 아줌마 아저씨가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너한테 그 학원비를 지원해주면 수미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저 학원 다녀도 대학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성적이 부족해? 아니요. 지금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고아원에서 나오면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을까? 기회가 왔을 때. 그래도 될까요? 요즘은 수미가 없어서 이런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랑도 잘 지낸다며. 그렇긴 한데 진짜 속 얘기를 나눈 건 수미뿐이었거든요. 아줌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혹시 앞으로도 고민 있거나 하면 아줌마한테 연락해.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혹시 주말에 고아원에서 나올 수도 있니? 네, 허락만 받으면요.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올래?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저녁 먹자. 그래도 돼요? 우리 수미방도 구경하고. 저 꼭 갈래요. 그 주 주말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돌더라고요. 남편도 부지런히 청소했고 저는 수미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쳤어요. 수미 친구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행복해 하더라고요. 맛있는 냄새. 혹시 갈비찜 좋아해? 그럼요. 저랑 수미랑 둘 다 급식으로 갈비찜 나오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어머, 식성도 우리 수미랑 비슷하구나. 너희들이 웃는 모습도 꽤 닮았거든.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수미랑 둘이 학원에 가다가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둘이 자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네. 셋이서 밥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적적하지 않더라고요. 애가 밥도 어찌나 복스럽게 잘 먹던지 고아원에서 지내는 게 짠할 정도였어요. 밥을 먹은 뒤 수미방을 본 그 애가 갑자기 눈물을 쏟더라고요. 방에서 수미 냄새가 나요. 그렇지? 네. 항상 수미한테서 이 냄새가 났어요.
아줌마가 수미를 참 어렵게 가져서 좀 유난을 떨었어. 수미한테는 유기농으로 만든 섬유향수만 쓰게 했거든. 뭐? 정말이야? 그럼 나는? 당신은 몰랐지. 당신이랑 나는 시중에 파는 거 쓰면 되지. 하여튼 딸밖에 모르지. 우리 부부가 티격태격하자 수미 친구도 웃더라고요. 수미 방은 처음 봐서 신기해요. 저 컴퓨터 켜봐도 돼요? 수미가 배경화면에 저랑 찍은 사진을 해놓은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럼 틀어봐. 컴퓨터를 켜더니 그 친구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너도 아는 사진이야? 네, 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악도요. 음악? 네, 이 음악 제가 수미한테 알려준 음악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도 저랑 같은 느낌을 받은 듯 했어요. 일단 우리는 수미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눈 뒤 아이를 고아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줌마 아저씨,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는 건 어때? 바쁠 때 빼고. 그럼 민폐 아니에요? 민폐는 무슨? 네 덕분에 아줌마랑 아저씨도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어. 그렇지 여보? 그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그렇게 아이가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애는 매번 저렇게 고아원으로 되돌아갔겠지? 그렇지. 저기가 유일한 집이었을 테니까. 우리 딸이 철없는 말괄량이인 줄만 알았는데 고아인 친구도 없고 참 기특했네. 비록 응석바지로 키우긴 했어도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자존감도 높았던 것 같아. 다행이다.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서. 여보, 나도 미안했어. 당신이 애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나도 뭐라고 했었잖아. 근데 우리 애가 친구 학원비를 내주고 싶어 하는 걸 보고 사실 나는 그때부터는 걱정 안 했거든. 우리 애가 엄마 아빠한테는 좀 철부지이긴 해도 밖에 나가서는 의리 있고 멋진 친구인 것 같아서. 당신도 알지? 초등학교 때 문제집에 풀 발라서 붙인 이후로는 숙제도 꽤 잘했던 거. 자기도 창피했던 모양이더라고. 그 후로는 잔머리 안 굴리고 숙제도 잘했지. 우리 애가 자존심이 있는 애였잖아. 한 번 창피당하고 나니 2번 다시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랬을 거야. 승부욕도 있어서 엄마도 이겨먹으려고 했었으니까.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수미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우리 딸이 없는 건 슬픈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도 할 만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당신이 울까봐 수미 얘기를 잘 못 꺼냈는데 오늘은 우리가 웃기까지 하네. 사실 우리 딸이 참 웃긴 캐릭터였는데 말이야. 말도 마. 내가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내가 샤워하는데 화장실 문을 벌컥벌컥 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어? 그건 나도 당황했지. 근데 우리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괴롭히려고만 하더라고. 하여튼 당신 딸이 맞다니까. 당신 우리 연애할 때 기억나지?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날 얼마나 약 올렸냐? 그거야. 당신이 처음에 날 찼으니까. 내가 좋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미안,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랬잖아. 응? 아직도 그걸 기억하네. 그러니까 여자의 가슴에 한을 남기는 건
어리석은 거야.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갑자기 친구가 고백하니까 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신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는 좋아하던 첫사랑 누나가 있어서. 그럼 그 첫사랑 누나한테 고백이라도 했었어야지. 결국 고백 한번 못 해봤잖아. 내가 고백 안 한 덕에 당신이랑 만난 거잖아. 치,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당신이 나한테 매달렸던 거 기억하지? 기억하면서 우리 수미한테는 왜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고백했다고 했어? 당신이 먼저 고백한 건 맞잖아. 뭐?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 보니 집에 도착했어요. 막상 집에 도착하자 아까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나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아까 이상했지? 수미방에서 내가 들은 음악이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던 음악이었다고 한 거. 나도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 왜 하필 컴퓨터가 혼자 켜져서 애들 둘이 찍은 사진을 보여준 건지. 거기다 그 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니. 당신은 그 소리를 수미가 우는 소리로 들었잖아. 정말 그랬어. 혹시 우리 수미가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준 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던 친구 좀 보살펴달라고. 의리 있는 우리 딸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때부터 딸의 친구와 더 자주 만나면서 대화도 하고 그의 꿈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그 애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를 해보기로 했어요. 여보, 나 갈수록 수미 친구랑 정이 들어. 이제는 고아원에 애를 데려다 주는 게 마치 내 자식을 두고 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 정도야. 당신도 그랬구나? 당신도 그랬어? 자꾸 내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우리랑 있을 때는 내내 웃던 애가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사실 나 그 애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좀 울컥했었어. 왜? 애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 교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처음으로 사복 입은 걸 본 건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랬구나? 한참 멋부리고 싶을 나이잖아. 우리 수미도 그랬고. 그랬지. 그 후로는 당신이 사준 옷만 입고 오던데?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 감사하다고. 우리 수미가 있었으면 둘이 같이 옷도 사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진즉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알았으면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옷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줬을 텐데. 대신 지금 해주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여보,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뜸을 다들이고. 그애 말이야.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때? 어? 입양? 내가 이제 와서 애를 또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누굴 입양한들 수미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 그래도 그 애가 자꾸 마음에 걸려. 내 회사 동기 중에 입양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친구 부부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결국 입양을 했더라고. 어린아이로? 아무래도 기억이 없을 때부터 부모인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대. 하지만 우리는 수미를 키워봐서 알잖아. 어린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더구나 이 나이에 다시 어린애를 키우기 시작한다. 나는 엄두도 못 내겠어. 그렇긴 하지만 그 친구가
우리를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쨌든 수미 친구였으니까. 만약 그 애가 찬성하면 입양할 생각은 있어? 나도 생각해 볼게. 당신이 그 애 만나서 얘기부터 해봐. 다음날 저는 고아원에 가서 수미 친구를 기다렸어요. 학교로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고아원에서 그 애를 기다려보고 싶더라고요. 저를 본 그 애가 신나서 달려왔어요. 아줌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너 보러 왔지? 원래는 학교로 오시잖아요. 매번 데려다 주기만 했지. 고아원 안이 어떤지 본 적이 없잖아. 네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서 아줌마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땠어? 저는 늘 여기서 살던 애라 그냥 익숙해요. 혹시 친구 중에 입양된 친구들도 있어? 어릴 때는 꽤 있었어요. 지금은 제 또래가 많지 않아요. 어릴 때 다 입양되고 남은 애들만 여기 사니까요. 그 애들이 고아원을 떠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솔직히 부러웠어요. 저도 언젠가는 입양이 되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끝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입양의 꿈을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누가 널 입양하고 싶다면 어떨 것 같아? 헤이, 그럴 일은 없을걸요. 누가 저처럼 다 큰 여자애를 입양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일이지. 만약에 있으면 어떨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사실이라면 좋겠죠. 정말? 네. 어쨌든 저한테도 부모님과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그나마 이런 게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를 느끼게 해준 게 수미였어요. 수미 같은 언니가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딸이 너한테 정말 좋은 친구였구나? 네, 정말 많이요. 늘 외로움이 있었는데 수미 덕분에 가족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딸 떠나고 너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근데 아줌마 아저씨랑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수미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고민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족이란 말이야. 어쩌면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 수미에 대한 그리움을 같이 느끼니까요. 그리고 수미로 인해서 이어진 관계이기도 하지. 사실은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수미 컴퓨터가 혼자 켜지면서 음악이 재생됐어. 컴퓨터가 혼자 켜졌다고요? 아무리 알아봐도 그건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같다고 하더라고. 그때 컴퓨터에서 네가 좋아한다던 그 음악이 흘러나왔어. 근데 나는 그게 우리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꿈인지 생시인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이 잠긴 거야. 문이 왜 잠긴 거죠?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그래서 문고리까지 부수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비로소 우리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 혹시 수미가 왔다 간 걸까요?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수미는 육체에 갇혀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 딸이 정말 자유로워졌겠다는 생각도 드네. 저는
수미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비록 남은 우리는 슬프지만 수미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길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계속 쫓아오다가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니까 내 어깨 위에 앉더라고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네, 저도 놀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수미가 나비가 되어서 내 옆에 잠깐 왔다 간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린애들의 상상력이란 참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참 좋겠다 싶긴 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 딸이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고민한 게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네, 뭔데요?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 네? 넌 아직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잖아. 아줌마 아저씨가 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수미가 좋아할까요? 수미가 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자기 엄마 아빠를 제가 뺏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미가 그럴 성격이야? 그럴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아줌마 생각엔 그날 갑자기 수미 컴퓨터가 켜지고 네 얼굴을 보게 된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네가 그 나비를 수미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수미가 정말 집에 잠깐 들러서 우리에게 널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수미가 저를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너를 돌봐달라고 한 거 아닐까?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충분히는 아니지.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아줌마는 우리가 가족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충분히 생각해봐. 아저씨도 생각해보기로 했거든. 만약에 제가 좋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싫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아줌마 딸만 하면 되지 뭐. 네? 뭐 이혼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저씨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너는 너의 선택에 따라 아줌마의 딸은 될 수 있어. 어때?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너 오기 전에 고아원 원장님과는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 아줌마랑 아저씨의 상황을 듣더니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린 거야. 제가 싫다고 하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 더 기다려야지. 더 기다려주신다고요? 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아줌마가 보기엔 넌 이미 우리 가족이거든. 근데도 싫다는 건 우리한테 폐가 될까봐 혹은 수미가 싫어할까봐일 텐데. 그렇다면 시간을 더 줘야지. 그러다 제가 고아원에서 독립할 즈음에서야 입양 가고 싶다고 하면요? 그래도 돼. 아줌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우리 딸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잖아. 그러니 기다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우리 딸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천년만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도요. 저도 수미가 돌아온다면 천년만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린 이미 가족인 거 아닐까?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생각해줘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도 결정을 마쳤더라고요. 유병, 찬성.
어쩌다 그런 기특한 결말을 냈어? 사실은 그냥 찬성하고 싶었는데 혹여나 우리 수미가 섭섭해할까봐. 어머, 우리 수미 친구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어? 그 애가 그런 말을 해? 그럴까봐 입양이 고민되는 눈치길래 내가 컴퓨터 얘기를 해줬어. 아무래도 우리 수미가 그 컴퓨터를 통해 네 존재를 우리한테 알려준 것 같다고. 하긴 정말 신기한 일이긴 했지. 그럼 이제 그의 결정만 남은 거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애는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점차 절망적으로 변해갔죠. 오던 애가 안 오니까 되게 허전하네.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찾아가 봤어?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안 했어. 하긴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기 몫이니까. 그러면서 초조한 건지 다리를 덜덜 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말 수미 친구가 오랜만에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저 고민 끝났어요. 그래, 잘했어.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말고 주말에 와. 아줌마 아저씨가 얼마나 적적했는 줄 알아?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벌써 불편해져서? 그게 저는 이제 주말에만 안 올 거니까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주말에도 오기 싫다는 거니? 이제 매일매일 여기서 살 거니까 주말에만 올 순 없죠.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가족이 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사실은 바로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아줌마 아저씨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뭐?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수미 때문에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신다고 해도 제가 기대에 못 미치면 파양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입양 갔다가 파양돼서 돌아오는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도 가족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야? 사실 수미가 꿈에 나타났어요. 우리 수미가? 네, 아저씨. 뭐라고 했는데? 자기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고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수미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 말은 결국 수미도 허락한다는 거잖아요. 수미가 허락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 딸이 꿈에 나타났구나. 그 말이 달갑다가도 우리 딸은 왜 우리 꿈에는 안 나타날까 싶어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입양 절차부터 밟기로 했어요. 그 일로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딸이 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 보면서 또 울까봐.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은데 힘들어할까봐 그랬어.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나타나? 엄마, 고마워. 응? 내 친구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자매인 거잖아. 입양 절차 밟는 중이야. 잘 통과된다면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좋아? 그럼 좋지. 나는 평생 수미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걸? 그래, 알았어. 네가 친구한테 못다 해준 거 엄마가 대신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편히 쉬어. 그리고 엄마,
응? 엄마 탓 아니야. 분명 꿈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 즈음에 내가 반항심이 심했어. 엄마 말은 무조건 반대로 듣는 건 기본이었지. 그러니까 엄마 탓이 아니라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절대 계모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아. 딸이 농담을 하는데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편하게 지낼 테니까 엄마랑 아빠 수미는 더 오래오래 잘 살다가 와. 내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돼.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어쩌지? 기억해주면 되지. 그럼 나는 우리 가족들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그 꿈을 끝으로 딸은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겐 또 하나의 딸이 생겼죠. 지금은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호칭 바꾸는 것부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잘 부르네요. 처음 불러봐서 어색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우리 딸 덕분에 새 가족을 얻었더라고요. 딸 말 맞다나 지금의 인생을 잘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먼저 간 딸의 손까지 꼭 잡고 다정하게 거닐 날을 꿈꿔봅니다.